집에서 이 낡은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본인 거 맞습니까? 아, 그거 되게 오래된 신발인데. 제가 몸도 아프고 하니까 별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신발도 별로 살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근데 언제부터였나요, 그럼? 제가 한 50대 초반? 그때 갱년기가 왔었어요. 근데 좀 심했어요. 유독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어렵게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봐줘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임신해서부터 계속 아이를 돌보면서 몸이 이제 여기저기 조금 아프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뭐 좋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못 만나고 여행도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아하. 맞아요. 고생하셨겠네. 그 손녀가 보니까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쁜 거랑은 좀 별개로 항원 육아가 그 솔직히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특히나 어머니들이 이제 손자, 손녀 키워주실 때 보면은 내 딸을 위해서도 키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육아라는 게 이게 젊은 엄마들이 깐난하게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드시고 이렇게 손주를 돌보는 거 이거 전공이거든.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손녀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왜냐면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거 힘드니까 내 몸이 힘드니까.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손자녀의 양육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조부모 중에 절반가량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이유였대요. 당연한 얘기죠. 뭐 이제 손녀는 점점 크고 저는 자꾸 늙어가고 그래서 집에는 그냥 이렇게 파스를 그냥 몸에 달고 산다. 그래서 그래. 아까 수사관이 그 수사할 때 보니까 집안 곳곳에 파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었군요. 네네네. 잠깐만요. 네네. 여기서 이 건강용의자 황희선 씨가 겪고 있는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또 힘이 빠지고 이런 무기력한 증상 모두 다 근육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줄었다는 신호로 보면 되는데요. 이 근육 감소로 근력까지 떨어지고 약해지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외출도 하기 힘들어지시고 또 손녀를 돌보는 일도 되게 어려워지신 거죠. 어쩐지 요즘 그 반장님 보면은 그 팔 근육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또 날 갖고 늘어져? 내 팔뚝이 아직 이만하면 10만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근육은 팔, 다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체에는 생각보다 많은 근육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무려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습니다. 600개? 네. 와우. 우리가 생각할 때 걷거나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소화를 시키고 체형과 체온을 유지하는 것 모두 근육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근육을 달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근육이 많고 단단한 상태, 그리고 날 달걀은 근육이 적고 약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근육이 많으면 우리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삶은 달걀을 예를 들어보면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지만 근육이 적다면 우리 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무섭다.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살아있는 근육이네요. 제가 건강청 여러분들 제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육. 아니 근데 그러면 근육이 소화도 시키고 체온도 유지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생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생존 근육. 몸에는 이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골격근 외에도 뭐 심장이나 췌장, 그리고 간, 뇌 등의 장기까지 우리 몸 전체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심장 근육하고 삼킴 근육, 호흡 근육, 이 배뇨 근육은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생존 근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존 근육. 그러면 진짜 생존에 필요한 우리가 숨 쉬고 뭐 먹고 배출하고 이런 일 모두 근육이 담당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존 근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심장 질환, 그리고 심장 마비 등의 돌연사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요. 입,
혀, 턱, 식도, 기도 등에 있는 삼킴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워지고 침과 음식물을 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은 연화장애 발생 위험을 약 2.7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또한 호흡 근육이나 배뇨 근육이 약해지면 숨이 차거나 폐활량이 떨어지고 요실금, 골반통 등의 질환 위험이 증가해서 삶의 질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근육 감소의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살은 쪘다가 빠졌다가 너무 잘 보이는데 근육은 내가 얼마나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정상 허벅지와 달리 근육이 적은 허벅지는 근육량만큼이나 지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변화가 없고 근육이 줄어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근육 자리에 지방이 들어가는 거네요. 무섭다. 저는 그냥 나이 들면 다들 병든 증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이 황희선 씨의 일상을 보면 근 감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입수했습니다. 오늘은 외장하드로 가지고 왔어요. 야, 아주 홈캠 영상은 기가 막히게 찾아 아주. 그건 내가 칭찬한다. 칭찬해. 자, 한번 보자고. 네.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침대에 누워 계시네요? 기력이 떨어지니까 앉아 있는 게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저 아이가 그 인서죠? 네, 제 손녀입니다. 아, 알았어. 할머니 준비하고 나갈게. 잠깐만 나가 있어. 아이고, 이 손녀가 와서 깨우는데도, 아이고, 저기 일어나시는 게 엄청 힘드신가 봐요, 그죠? 네, 일어날 때가 제일 조금 허리도 많이 아프고. 이게 뭐야? 아이고. 우리 인서가 할머니를 챙기는 게 굉장히 익숙해 보여요. 벌써 저렇게 철이 들었네. 아유, 어떻게 안 이뻐해. 또 저 모습은 또 보면 할머니가 그만큼 평상시에 많이 몸이 안 좋으셨구나. 그래서 아이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봤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나가서 놀을까? 그래. 아이고. 할머니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뚝뚝 소리가 나. 와, 인서 뭐 하고 있었어, 근데? 인서가 그렸어요? 옛날에 바닷가 놀러 갔을 때 그림인가? 바다예요? 할머니는 다리가 힘이 약하잖아. 그래서 인서를 못 따라가고 있나 봐. 그래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쓴 거야? 오, 그랬구나. 너무너무 잘 그렸다. 또 어디로 놀러 갈까, 할머니랑? 둘이? 놀이터 하면 놀이터? 그러면은 우리 밖에 나갈까? 우와, 신나요? 그래. 아무리 아프셔도 저런 모습 보면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네, 맞아요. 집안에서 좀 답답해 보이니까. 천천히 가, 인서야. 할머니랑 같이 가. 아,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천천히 가. 할머니 금방 내려가고 있잖아. 그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는데. 한번 나가실 때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시겠어요. 아, 맞습니다. 놀이터 갈까? 천천히 가. 걸음의 속도도, 그죠? 많이 느리시고 힘들어 하시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할머니 손 다시 끌어줄 거야? 할머니 못 올라가서? 우와, 인서가 손잡고 가니까 할머니가 훨씬 수월한데? 응? 아, 할머니 힘들다. 좀 앉았다 가자.
아이고. 그래서 목마르지? 할머니 음료수 따줄게. 지금 손에 힘이 없으셔서 저걸 잘 못 따시는 거죠? 네, 유독 제가 손하고 이 팔, 목 이런 데가 힘이 없어요. 아하. 그게 못하겠다, 윤서야. 집에 가서 먹자. 네. 미안해. 응. 사모님 일어나세요. 아, 그래. 하나, 둘, 슝, 슝. 아, 손목이 지금 통증이 느껴지시는군요. 윤서 할머니 팔이 너무 아프다. 팔목이 시려서. 조금만 더 타고 있어요. 조금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황희선 씨의 건강에 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언제부터 저런 증상들을 겪으셨어요? 제가 52살 때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종양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내가 이제 여자로서는 이게 여자가 아니다라는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많이 막 위축돼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때. 네, 닥터, 이게 수술하고 나면 면역력부터 해갖고 온갖 기능들이 급속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어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혈은 체내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 순환되지 않고 정체돼서 더 이상 혈액이 아닌 노폐물이 돼서 그 노폐물이 쌓이는 병입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회복 기간 동안 기초 대사량 그리고 영양소 고갈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는 이제 몸이 회복될 때쯤에 이제 갱년기가 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울증도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밤이면. 또 심지어 이제 고지혈증까지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건강이 많이 나빠졌었어요. 네, 분명 갱년기가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것 때문에 근소시를 빠르게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전 다행히도 아직 근육 줄어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반비례합니다. 근육량은 30세의 그 정점을 이루고요. 40대부터 10년마다 8%씩 감소하거든요. 이때 방치하면 8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의 근육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 그 건강청에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가 너 50대야? 50대 아니에요? 예, 왜 이래? 아니 그럼 뭐 저 50대는 빼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지금 근육이 다 이미 빠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이 근감소도 질병입니다. 아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질병이라고요?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만성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근육 부족으로 보고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이 근감소증이 있으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남자의 경우 5.2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2.2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질병으로서의 근감소증을 이거 진단하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근육의 양, 그다음에 근력, 신체 기능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약하고 보행 속도, 앉았다 일어났다와 같은 신체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근감소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악력이 약해졌다면 근감소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용의자도 음료수를 따는 걸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근감소증 때문인 건가요? 네, 실제로 이 악력이 약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또 통증 등 신체적인 불편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악력이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막 물병이나 따거나 물건 들을 때 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 건강 용의자의 일상이 남았거든요. 마저 보시죠. 재미있었어? 집에 오시자마자
약을 드시는데 무슨 약인가요? 진통제예요. 이제 근육통이 생기면 그냥 먹고 파스도 묻히고 파스를 붙여야 되겠네. 아유,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저기 막 쑤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손만 뻗으면 닿을 때 파스, 진통제 막 놔두고 살아요. 근데 그 아플 때 파스랑 진통제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네, 이 파스와 진통제를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실 수는 있는데요. 마치 아픈 곳이 다 나은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은 뭐 안 아프실 수도 있지만 또 방치를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 파스를 사용할 때도 그 증상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파스는 급성 타박상이나 가벼운 골절상 등에 적합하고요. 뜨거운 파스는 만성 관절염, 신경통 등 만성 통증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어떤 부위에 어떤 식으로 붙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아픈 데다 붙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데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 효과적으로 파스를 사용하시려면 무릎이 아프다 했을 때 무릎 앞쪽보다는 무릎 뒤쪽에 혈관이 많이 분포된 곳에 붙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손목이 시큰한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목 전체를 감싸기보다는 이 손목 안쪽에 이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이 부위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몰랐네. 근데 이제 앞뒤에 편차가 큰 뭐 어깨라든지 등 부위 이런 데는 그 통증 부위에 붙이는 것이 좋고요. 관절에 통증이 생겼을 때 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오늘 좋은 요령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배고파. 놀다 오니까 배고프지? 그래, 밥 먹자. 저 정말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데요. 저렇게 밥할 때까지. 근데 반찬이 채소밖에 없네요. 나이가 드니까 고기 같은 거는 잘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서야, 밥 먹자. 자. 근데 지금 살짝 봤는데 밥 양이 그 손녀보다 작은데요? 체할까봐 조금만 먹어요. 아이, 잘 먹어. 젓가락으로 했어? 밥 더 줄까? 아, 그래. 왜 다 조금밖에 안 먹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내가 할머니 맨날 이러잖아. 소화가 잘 안 돼. 물론 뭐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긴 하죠. 예. 손녀보다 조금 먹는 거는 좀 너무 소식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맛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밥보다는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아까 약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약 드시나요? 골 감소증이 요즘 있다 그래서. 골감소증이요? 아, 잠깐 멈추세요. 언제부터 이 골감소증을 앓고 계신 거죠? 제가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앓으면서 몸이 건강이 확 나빠지면서부터는 뼈가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들고 힘이 좀 없고 잘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2년 전에 병원을 갔더니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약은 먹고 있어요. 주위에 그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골다공증하고 골감소증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이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의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폐경 여성에게 많이 발병을 하는데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방치를 하다가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기 쉬워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근육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충격으로부터 뼈를 보호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이 뼈의 단단함도 약해서 골절 위험이 그만큼 큽니다. 자, 황의선님의 경우에는 앓고 있는 질병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에 비해서 식사량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다가는 영양소 부족으로 근감소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이요? 나름 제가 봤을 땐 두부도 있고 되게 건강 밥상에 소식도 하시고 그럼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완전 다이어트식이거든요. 채식 위주의 식단도 좋지만은요, 채소에는 단백질이나 철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서 자칫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맛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식욕,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사량도 줄어드는데요. 그럴수록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의 2명 중 1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조사가 있는데요. 근육을 합성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아까 그 식탁 보니까 그 두부 단백질이 있더라고요, 두부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닭가슴살 이런 거 먹는 거구나. 그럼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1g으로 50kg인 사람의 경우는 50g의 단백질을 채워야 합니다. 50g? 음식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매일 우유는 1.7리터, 치즈는 13장을 먹어야 합니다. 13장? 너무 느끼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황희선 씨의 식단도 이 개선이 잘 시려 보이는데 계속해서 보기로 하죠. 뭐야? 간식? 간식?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 아까 그 소식하시고 밤에 간식을 저렇게. 밥은 쬐끔 먹고. 주무시는 것도 아닌데 계속 방 안에 저렇게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저 정도로 굉장히 힘드신 건가요? 네,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들죠. 근데 제 생활에는 저게 되게 익숙한데 어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꼼짝도 하기 싫다 이것인 거죠. 아,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지내시면 근력이나 뼈 밀도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졌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줄어드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근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인 낙상 공포에도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황희선 씨, 지금 이렇게 닥터 얘기도 듣고 저희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혹시 건강 상태를 좀 인지하셨나요? 네, 이제 제 건강이 왜 나빠졌는지 이제 알게 됐네요. 네, 이 건강 용의자보다 나이는 많지만 자신만의 비법으로 근육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건강 모범인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이 같은 환경 또 다른 선택을 한 건강 모범인의 핵심 비법이 황희선 씨를 위한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구지? 며느리와 운동 중이라는데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뭔 소리야? 아, 저 앞에가 시어머니라고요? 오늘 근력을 높이는 비결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누구신가요? 바로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보다 더 연세도 있으신데도 팔팔하셔서 저보다 더 앞서가셔요. 저는 벌써 지쳤거든요. 지금 어머님 빨리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따라잡아주세요. 이분이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네, 뒷모습 보면 자세도 되게 앞에 분이 더 고우드신 것 같고. 네. 아니 왜 인자 와? 아유 젊은 애가 그냥 그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근데 전혀 70대 같지는 않아요. 거의 뭐 힘들지 않는 편안함. 테니스 침대 CF 같아요. 씹사리를 운동으로 하시네.
하시게요. 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쉬었다 해요, 언니. 아이고, 잠깐 여기 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70인데 너는 왜 그러냐, 젊은 애가. 어머니 운동도 좋지만 연세도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이것 좀 마시고 하세요. 와, 그 숨가쁜 귀색도 드시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님이 건강하신 건 알겠지만 연세가 70이 넘으시면 아무래도 좀 약하신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살살 하셨으면 해서 제가 자꾸 좀 쉬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노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불 가게를 한 20년 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이 그냥 계속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을 켜고 이렇게 눌러봤더니 가슴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눌렀더니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렸다고, 유방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항암 치료하고 수술까지 이거 기력이 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네요.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너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15일 만에 한 5kg 정도가 빠지고 걸음을 걸으면 휘청휘청하고 대상포진도 왔지, 자궁에 그 염증도 생기고 한 1년간을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우리 건강 용의자와 비슷한 케이스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나는 진짜 열심히 산 집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왔는가 하고 참 서글프더라고요. 자식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걱정이 돼갖고 매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만이 우리 가족의 화합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주인공분 건강에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어요. 화이팅!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무슨 테스트인데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어우, 가뿐하게 하시는데요. 그래도 며느님도 어머니 따라서 계속 하시니까 좀 좋네요. 이렇게 건강이신지 몰랐어요, 어머니. 봐봐, 나 건강은 다 했잖아. 걱정하지 마, 이제는. 아니 예전에는 병 따기도 못할 정도로 그러게. 약하셨잖아요. 운동하고 건강식 먹다 보니 왜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 허벅지 말고도 금 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오, 그런 게 있네. 종아리요? 네. 그러면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쌌을 때 핑거링보다 가늘다면은 근 감소증이 6.6배, 사망률도 3.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저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신다. 뭔가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네, 이 건강 모범인이 활력은 물론 근력까지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건강 모범인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일어나자마자 TV를 틀고 뉴스 같은 걸 보겠죠? 아닌가요? 뭐죠? 이게 뭐예요, 뭐예요? 저런 건 제가 재활훈련하는 모습을 저렇게 봤는데. 그러게. 수술하고 나서 아무리 아파도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갖다가 개했는데 밑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발로 이렇게 짚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수건 짚기 운동은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고 다리를 쭉 펴는 동작에서 뒷 근육인 햄스트링과 비복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허벅지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 또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 부상 위험이 적고 또 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을 쉽게 강화시킬 수 있어서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다음 운동은 상체 근육을 키우는 코어 운동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70대신데 코어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굽었던 등도 펴지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허리가 진짜 건강하시다는 건데. 코어 근육은 인체의 중심 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지고요. 자세 유지나 균형 잡는 능력이 발달해 낙상과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자. 어서 와. 식사하세요. 여기도 야채뿐인데요. 아,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아니, 다 채소들인데 어디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채소 중에도 단백질이 의외로 많은 채소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는 100g당 3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요. 칼로리 또한 35kcal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밥상 가운데 약간 이게 붉고 하얀 것들이 이렇게 같이 버무려져 있는데 저건 뭐죠? 콩으로 만든 이 두부를 섭취했을 경우에 소화 흡수율이 95%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두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두부의 함량이 적은 비타민 A와 비타민 B를 당근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숙지하셔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는 뭐 손녀한테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예쁜 옷도 사서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반장님하고 수사관님들이 도와주셔서 제 건강 빨리 되돌려 볼게요.